2025년 5월 28일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언급한 대만의 약점. 젠슨 황이 대만과 관련한 언급을 해서 배경을 정리해 봅니다. 5월 24일부터 대만에서 AI 트렌드 인사이트 서밋이 개최됩니다. 젠슨 황은 이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향후 10년간 AI 산업의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 문제다. 대만은 반드시 원자력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대만 정부의 탈원전을 저격한 것입니다. 대만은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이 2016년부터 탈원전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고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6기의 원전을 수명 연장 안 하는 방법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5월 17일 마지막 원전인 마안선 원전 2호기가 멈추면서 원전 발전이 제로가 되었고 대만은 공식적인 탈원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원자력 발전이 이슈가 되는 것은 TSMC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대만 전체 전력의 12.5%를 TSMC 한 개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대만 TSMC 공장 증설을 감안하면 2030년에는 TSMC가 대만 전체 전력의 24%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TSMC 외에도 대만의 산업용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24년 5월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사에서 대만을 인공지능 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AI가 전기 먹는 하마인 게 문제입니다. 기존 반도체에 AI 인프라가 추가되면 대만의 전기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대만의 경쟁력 중에 하나는 낮은 전기 요금이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일반 산업용 전기 요금을 비교하면 한국이 킬로와트당 139원인데 비해 대만은 105원 선입니다. 야간 전력을 비교해도 한국이 102원, 대만이 70원이며 초고압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장은 한국이 94원, 대만이 66에서 88원 수준입니다. 월 1000kW를 산업용 고압으로 사용하면 한국이 14억 원의 전기료가 나오는데 대만은 10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대만의 전기요금이 크게 낮아 보이지만 이것도 상당히 오른 요금입니다. 대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5% 올랐고 2023년에는 17%가 인상되며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2번 2024년에도 평균 15%가 올랐고 2025년에도 10%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합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은 24년에 최고 인상률인 25%가 적용되어서 전기료 부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높이는 쪽으로 요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계속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2024년도까지 대만과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만이 10에서 15%가 저렴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실행되면 산업용 전기요금 측면에서 한국과의 차이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대만 TSMC의 경쟁력 중 하나인 삼성전자보다 낮은 전기료가 사라지는 것이죠.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 1월 대만의 민진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탈원전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번 일본과 대만에서 큰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자 차이잉원 전 총통은 2025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차이잉원은 원전을 없애고 대만은 에너지 믹스를 LNG 50%, 석탄 30, 재생에너지 20%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당시 대만에는 6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었고 신베이시에 신규 원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개의 원전 중 5개의 원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건설 중이던 선베이시의 신규 원전은 9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됩니다. 6개의 원전 중 5개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다 보니 대만은 남은 원전은 핑둥현에 있는 마안선 원전 2호기 한 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5월에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원전이 가동이 중단됩니다. 탈원전을 시작하기 전에 대만 전력 발전에서 20%를 차지하던 원전 비중이 0이 된 것입니다. 대만의 고민은 탈원전을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신재생에너지에서 예상했던 발전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25년까지 20% 비중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9.5%에 불과함. 석탄 발전도 친환경 이슈로 중단하다 보니 대만은 LNG 발전으로 90%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LNG 가격이 오르자 LNG를 100% 수입하는 대만 전력공사의 적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2024년에 총통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있다 보니 가정용은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용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TSMC의 영업이익률이 좋으니 전기요금 조금 더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전도 문제입니다. 전력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정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 그래도 전기가 부족한데 마지막 원전이 중단되었으니 대만의 전력 예비율은 7%대가 됩니다. 24년 6월 엔비디아, 폭스콘 등이 입주해 있는 타이베이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합니다. 2019년 이후 수백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보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4차례나 발생하고 있는 이유죠. 새로 총통으로 선출된 라이칭더는 최근 국가기후변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탈원전 포기를 주장하는 인사들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라이칭더는 본인의 임기 이후인 2030년에 원전 재개를 논의해보자는 수준입니다. 논의를 시작해도 원전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탈원전 선언 이후 대학의 원자력 학과들이 사라지고 기존 인력들이 원전을 운용하는 해외로 이직해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만의 탈원전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만큼 지진이 심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대만의 지진이 점점 자주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3일 25년 만에 최대 강진이 대만 태평양 쪽에서 일어납니다. 25년 1월 21일에도 태평양 쪽에서도 진도 6.4의 강진이 나서 TSMC 웨이퍼 6만 장 손상을 입었고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 30일에도 5.6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발생 빈도와 추세를 보면 여진 수준이 아니라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1월 30일 뉴스 기사입니다. 현재 시간 30일 오전 10시 11분 대만 자이시 남남동쪽 31km 지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기관 등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지진 지대에 있다 보니 전기가 부족하지만 원전 사업을 재개하기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대만은 전력 부족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의 건설 승인이 중단되는 등 전력 부족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 대신 LNG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NG는 쉽게 기화되는 성질이 있어서 원유처럼 장기간 보관을 하기 힘든 에너지이죠. 그때그때 필요한 LNG를 배로 수입하고 있어서 대만의 LNG 저장 용량은 11일분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11일 이상 봉쇄하면 에너지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만의 약점인 LNG에 의존하는 전력이고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고 바다를 봉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훈련만 하면 바다를 다 감싸는군요. 네, LNG가 이렇게 타격이 있고 전력 예비율이 떨어져서 정전이 나는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코멘트입니다. 대만은 비싼 전기요금과 전력의 절대 부족인 산업 경쟁력에서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의 해양 봉쇄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인공지능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데 전기가 부족하니 엔비디아의 젠슨 황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이 심해지고 있어서 일반 원전은 힘들어 보이고 SMR 등 원전이 대폭 강화된 소형 원전 정도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